다른 선생님이 갓을 쓰고 나온다? 네. 아, 이거는 스파이시 코리안 따라했다라고 할 수 있지. 한국 분들하고 미팅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Talk to me Korea. 한국이여, 나에게 말을 걸어봐. 저도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나? 두려움, 롱폼, 그러니까 유튜브를 정말 해야 되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컸는데 안녕하십니까 형님? 스파이시 코리안. 스파이시 코리안입니다. 예! Talk to me Korean, Spicy Korean. 네. 이름에 대해서 이따가 물어보고 네. 관이하고 저는 학교 선후배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선후배.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말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네, 편안한 대화 분위기. 관이를 처음 만난 곳이 이런 공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관이랑은 고려대학교 춤 동아리 Korea University Dance Team 정말 정직한 이름이죠. 네. KUDT라고 하는 동호회가 아니죠, 동아리죠. 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고 네. 99학번이었고 네, 06학번. 그래서 7년 차이의 선후배 관계인데 연습실에서 처음 봤다 보니까 네. 관이랑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할까 막 스튜디오를 찾다가 여기를 골라봤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저희가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군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같은 동종 업계에서 네.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네, 네. 정말 신기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전 이제 3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뭐 그 3년밖에 안 됐나? 더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 한국어 컨텐츠를 이제 다룬 거 3년이니까 그 전에는 영어 가르치는 컨텐츠를 찍다가 망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가 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좀 느낌을 받아서 그럼 지금은 영어 컨텐츠 또는 네. 영어 수업 쪽은 아예 안 하고 있어? 지금 영어 과외 비슷한 걸 하나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예 뭐 블로그 활동이라든지 안 한 지는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럼 새로운 학생들을 받고 있지는 않고 네, 연락 올 때마다 이제 안 한다고 거의 말씀드리고 100% 네네. 한국어 쪽으로. 네. 좋네. 그러면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예전에 이제 영어에서 한국어로 넘어갈 때 그 고민할 때 나도 기억나는데 이것도 네네네. 마찬가지로 내가 연습실을 네. 좀 찾으면서 우리 맨날 연습하면 이런 거 이것만 찾죠. 이런 종류의 스포츠 음료들을 많이 마셨지. 아니면 그냥 물. 네. 아니면 이거 마시고 여기다 물 담아가지고 마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네. 사봤고 진짜 오랜만에 마시는 거야. 아 정말요? 넘어가던 그 고민 시기가 기억이 나. 네. 막 하려고 준비 중이다. 뵙었죠 그때. 되게 초기에 그게 4월이었어요. 2021년 4월 아직도 기억나는데 21년 4월. 쇼폼이 대세라고 너무 얘기가 그때부터 워낙 유명해서 일단은 유튜브 롱폼 만들 자신이 없어요. 예전에 만들었다가 조회수가 안 나온 경험이 너무 있어서 좀 무섭지. 네, 처음 영상 만드는 건 아니었는데 이미 쇼폼 만들 때 롱폼 만든 경험은 있으니까 근데 그 두려움, 롱폼 그러니까 유튜브를 정말 해야 되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컸는데 그때 이제 마침 쇼폼이 되게 대세가 됐었죠.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폰으로 이렇게 대충 찍고 폰으로 다 편집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올렸던 게 이제 쌓여서 점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처음 시작은 되게 가볍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볍게. 네. 근데 그게 가볍게 시작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네네네. 너무 기획을 좀 제대로 해서 네. 제대로 갖추고 처음부터 팀을 꾸리고 네. 카메라도 완벽한 세팅을 하고 네. 그렇게 가려다 보면 그 쇼폼을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올까봐 무섭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잖아? 네. 근데 가뜩이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건데 네. 좀 거창하게 준비를 해서 딱 갔더니 결과가 안 나오면 네.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는 맞아요. 다음 컨텐츠, 그 다음 컨텐츠를 못 만들거든. 그래서 가볍게 시작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진짜로 뭐 재능이 없나 재미가 없나 뭐가 문제지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안 좋은 어떤 피드백만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되게 잘하고 있고 네. 소셜미디어로 많이 키워왔잖아. 네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오늘의 비디오의 사실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네.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됐지. 개인적인 식사 자리에서. 그쵸. 소셜미디어로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나? 네. 결론은 없지만 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로 뭔가를 배울 수 있나? 물론 지금 저희는 한국어에 초점을 맞춰야겠지만 그냥 그게 영어일 수도 있고 뭐 영상 편집도 요새는 뭐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사진 촬영하는 기술 이런 것도 많이 가르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소셜 미디어로 뭔가를 배우는 행위가 이제 되게 익숙하지 않나? 익숙하지. 그리고 사실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도 특이하게 검색이 안 되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해서 그거 그냥 저장하는 거 한번 놓치고 나면 다시
찾을 길이 없어. 아, 네네. 저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래서 뭐 요령은 있지. 그냥 모든 내가 시청한 것 중에 요만큼이라도 마음에 들면은 좋아요를 눌러놓으면 좋아요 히스토리는 남는데 시청 히스토리가 유튜브처럼 남지는 않아서 네네네. 되게 불편하던데 그래도 그런 거 보면서 배워봤다. 뭐 특히 요리 레시피 이런 거는 하기 쉽고 운동 네, 맞아요. 다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접근 가능한 콘텐츠가 많아진 건 좋은데 우리는 그런 운동이나 춤 동작이나 요리 레시피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네.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 자체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죠. 세계관, 문화를 네. 가르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도 톡투민 코리안도 콘텐츠 만드는 입장에서 고민이 많거든. 저는 그 세계관의 일부분을 어떻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안내해주는 일을 한다고 믿고는 있는데 가끔씩 고르려고 하는 그 주제들이 아 이거 재미없는데 하면서 안 골라 버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단지 그게 재미없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잘 전달할지가 너무 불분명하니까 일단은 피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해야 될 요소들 되게 많은데 특히 제가 고백하자면 외국인한테 여전히 숫자 가르치는 게 두려워요. 왜? 왜냐면 최근에 시간을 가르쳤는데 아, 왜 시는 1시, 2시, 3시라고 그러고 왜 분은 1분, 2분, 3분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숫자 자체라기보다는 네, 그 왜가 네.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정답이 없어서. 정답이 없고 그거를 쇼폼으로 녹여내기 이게 길어질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게다가 그 긴 썰을 천천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인내심도 없고 왜냐면 바로 넘겨버리니까. 관이는 이제 혼자 하니까 그 고민을 네. 머릿속에서 약간 그 천사와 악마 그런 것처럼 아니야, 네, 안 돼. 네, 이런 네, 느낌을 그쵸. 가질 텐데 우리는 또 이제 팀이다 보니 또 팀 내에서 그 네. 대화를 똑같이 정확하게 똑같은 대화를 나누거든. 네. 한 사람이 특히 내가 좀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에 대한 기획을 하면 다른 우리 동료들이 근데 그거 그 문장 가르치려고 하는 요거까지 가지도 못한다. 사람들은 이미 처음부터 좀 재밌는 거 보여줘. 자극적인 거 네. 보여줘.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요. 도파민이 안 나오면 네. 넘어간다. 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걸러지기도 하고.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걸러지는 거를 지난 3년 동안 많이 봤어요. 어떤 선생님이 너무 진지한 컨텐츠만 다뤘을 때 결국 그 선생님이 사라지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 소셜미디어 내에서 성장을 못 이뤄내니까 더. 그치. 네. 그래서 그 소셜미디어에서 그 네. 훅의 중요성, 네. 초반 훅의 중요성과 이 네. 템포, 빠르게 해야 되고, 점프컷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이 1초, 0.1초라도 지루할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는 법칙으로 거의 이제 좀 정립이 돼서 알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언어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그걸 따르고는 있지만, 네. 그 학습자들이 그걸로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게 맞는지, 네, 그쵸. 어떻게 생각해? 저는 궁극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부정적인데 제가 부정적인 걸 정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제가 뭔가 영상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자극적인 편집, 빠른 편집을 해야 될 텐데 분명히 언어 배우는 분들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사실은. 언어를 배울 때. 자기 언어로 재밌는 영상 볼 때는 충분히 아무리 빨라도 다 따라가는데 근데 맞아. 한국어로 빠른 템포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조회수가 엄청 급감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이제 실제로 공부하는 내용인데 빠르게만 했을 때. 네. 맞아.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올린 영상들 보면은 네. 좀 실제로 뭔가를 가르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왜냐면 또 그것도 생각해야 되잖아. 실제로 소셜미디어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로 돈을 버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네. 그걸로 뭐 돈 내고 버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수익화가 요만큼은 돼도 그냥 거의 뭐 거의 없는 거죠. 음료수 살 수 있는 정도? 못 살 수도 있어요. 못 살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정도니까 실제로 돈은 다른 데서 벌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곳으로 사람들을 끌고 네. 모시고 그쵸. 초대해서 와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너무 많은 걸 가르치면 충돌이 일어나지. 네. 내 서비스와 내 서비스가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그런 거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많은 것을 정보를 줘봤자 소셜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가볍게 비우려고 들어왔는데 맞아요. 너무 복잡한 걸 알려주면 어렵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나 네. 좀 재밌는 거 위주로 올리고 네. 정보 제공은 좀 덜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완벽한 아. 시스템이 뒤에 받침이
얘기고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무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두 가지 기둥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소셜미디어에만 이제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성공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맞아. 아, 그래도, 그래.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여기에서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고, 한번 웹사이트 가볼까? 많이 들어봤으니까 가볼까? 했을 때 오면 공부할 게 많으니까. 그쵸,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죠. 뭐, 진짜 몇 년간 공부를 해도 다 소화할 수 없을 수도 있는 네네. 충분한 양을 네네네. 해놨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없어도 일단은 네. 소셜미디어 자체가 네.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면은 네. 사람들이 못 보니까.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는 내 강의력 좀 잘 보여줘서 어필을 해야겠는데, 네네네. 그럴 기회가 없고 네. 그렇다고 재밌는 것만 하면 나중에 수업하려고 아니면 코스나 뭐 이런 거를 그 홍보했을 수업을 때 들을 수준에 있는 팔로워들이 없죠. 네. 사람들이 가볍게 보는 사람들만 예를 들어 한 30만 명이 모여 있으면 네, 맞아요. 거기에 저랑 이제 스피킹 클래스 해요 네. 라고 해도 등록을 안 한다는 그런 고민이 생기지. 맞아요. 저도 그 고민을 해서 제 소셜미디어 중에 제가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주제가 퀴즈를 밀고 있는데, 그래서 퀴즈 레벨은 결코 쉽지 않게 필터링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이걸 장기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제 채널에서 안 떨어져 간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컨버세이션 연습을 할 수 있을 정도 될 거다라는 걸 믿음이 약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재미 위주의 컨텐츠가 있고 조금 더 어려워. 좀 더 일부러. 네네, 일부러. 그래서 배치해놨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부러 처음부터 한국어로만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기는 한국어로만 하는 곳이야 라는 느낌을 주는 채널들이 요즘에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좀 똑똑하게 하시는 것 같아. 네네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동안 저의 컨텐츠를 막 뭐 한국어로만 올려도 몇만 조회수가 계속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수업 판매하기가 훨씬 쉬운 거지. 훨씬 쉽죠. 훨씬 쉽죠. 왜냐면 이미 모인 집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준 자체도 다르고. 그러면 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재미 위주로 보는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좀 만약에 조금 더 진짜로 우리는 이걸 직업으로 하니까 다 돈도 벌어야 되고 그냥 지금 버는 만큼 벌어서도 안 돼. 점점점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면 그랬는데 그렇게 했더니 팔로워가 좀 덜 는다. 그런 고민은 또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 고민을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한 주제예요. 다른 선생님들이랑.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선생님으로서 꼭 가르쳐야 된다고 느껴서 찍는 영상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떠나서 내가 선생님으로서 이거는 내 학생들이 배워야 돼. 근데 그거 분명히 어려운 아마 주제일 거예요. 그게 숫자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과감하게 진행한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런 걸 여전히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렇지. 약간 그럴 때가 있어. 이거는 정말 다른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그거 하면은 사람들이 스킵해버리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세대가 윗세대라 그런지 한국어의 장단음을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나보다 20살 어린 친구들이 말할 때 보면 장단음을 구분을 못해. 밖에 뭐 눈이 와요와 눈이 와요를 이제 구분을 안 하는 걸 보고 와 신기하다. 그다음에 벌을 받는 거랑 벌을 받는 거를 구분을 안 하는 걸 보고 신기해서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거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라고 팀 내에서 의논하면은 다들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거 코스 어딘가에 이렇게 녹여내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다 그런 식으로 컷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 기획이 컷된 이유는 소셜미디어에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를 굉장히 더 우선시하는. 일단 소셜미디어 기획을 할 때는 그래서 그건 컷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안 만드는 컨텐츠도 되게 많고 아이디어는 나왔어도 이건 좀 그래 이런 게 좀 있어. 그러다가 정말 이것만큼은 꼭 알려주고 싶다 할 때는 만들긴 하는데 확실히 그럴 때는 조회수가 다른 거에 비해 뭐 반의 반 이렇게 될 때가 있으니까 좀 아쉽긴 하지. 근데 그거를 이제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 뚝심이 잘 안 먹혀요. 자기가 꼭 가르쳐야겠다, 2주에 가르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약간 좀 조회수가 떨어졌어요. 근데도 그 주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소셜미디어적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지. 결국은 이 물이 고이면 안 되잖아요. 계속 신규 이게 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규모도 더 커지고 새로운 사람들도 오고 뭔가 더 이게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 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고이는 거야. 예를 들면 몇 달이 지나도 성장이 없고. 그래서 지쳐서 그만두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은 사실 다른 언어 교육은 어떤지 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촬영하고 한 2주 후에 네. 유럽에서 있는 되게 재미있는 행사에 가는데 여러 언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기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 다들 언어로 어떻게 만약에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기존에 원래 흔한 그 대학교나 어떤 기관 말고 특히 온라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고 싶은데 한국어에서 일단 봤을 때는 이 시장을 우리도 좀 오래전에 시작했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렵게 키워가고 있어. 어느 한 명, 여기는 되게 쉽게 컸네? 쉽게 돈 많이 벌고 있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 뭐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보여. 없을 거예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들 진짜 열심히 하시고 그 중에는 사실은 금전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도 나는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는 건 정말 대단한 거지. 열정이 있는 거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빨리 끌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지 했는데 여기에 모인 종류의 사람과 실제 학습할 종류의 사람이 달라버리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 예전에 말씀했던 거 가장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는 딱히 K-드라마와 K-팝을 건드리지 않는가. 그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한국 학습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를 수 있지. 많이 다르지. 요즘에는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전에는 진짜 아예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나는 느꼈어. 개인적으로. 틀릴 수 있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요만큼 겹친 것 같아. 원이 있으면 한 이만큼 워낙 이제 K-드라마, K-무비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으니까 이렇게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자의 파이는 이렇게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아직 많이 안 겹쳤고 사실 언어 학습자한테는 좋은 시대인 건 맞잖아. 그쵸. 너무 넘쳐나는 시대여서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좋은 선생님인지 아니면 뭐가 좋은 컨텐츠인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저도 DM이 와요. 어떤 좋은 선생님 추천해달라든지 뭐 지금 너무 많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히려 너무 많아버리니까. 그치. 사실 솔직히 양심 고백을 하나 하자면 나도 15년 전, 14년 전에는 틀린 정보를 가르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잘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정정해야 됐고 뭐 책에서도 고친 적도 있고 그런 게 뭐 몇 개 있었는데 지금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되게 틀린 한국어를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식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정보나 맞춤법이라든지 그런 게 불완전한 상태로 좀 가르치시는 분들을 보긴 봐. 그러면 학습자들은 괜찮은가? 이런 고민을 살짝 하다가 그래도 대부분 초보 단계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긴 하거든.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르칠 때 영어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뭐 할 거예요는 is gonna부터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좀 대학 교수가 봤을 때는 going to를 안 가르친다고? 그렇게 되는 거지. 나는 이제 약간 좀 나이가 있으니까. 저도 그 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거 스펠링 아닌데? 아니면 로마자가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 저도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코멘트를 봐본단 말이야, 나는. 혹시 나만 좀 약간 꼰대처럼 엄격하게 생각한 거고 학습자들은 개의치 않는 건가? 학습자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면은 대부분 아무도 왜 이거 스펠링 틀렸어요? 내 책에 나온 거랑 다른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못 봤어. 그냥 나 혼자인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고 있어. 그 영어에도 이제 everyday를 쓸 때 everyday 하고 everyday는 다른 everyday conversations. 형용사 할 때는 붙였어야 되고 나는 매일 운동해야 everyday는 띄었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미국 사람들도 몰라. 그러면은 그냥 왜 굳이 내가 이걸 시비 걸어야 되나 생각할 때가 한국어 장단음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알아들으면 됐지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관이는 사실 대학교 때는 또 영어가 아니라 일본어를 전공했잖아. 그때도 소셜미디어라는 게 이렇다 할 뭔가가 없었죠. 왜냐면 2006년이니까요. 2006년에 유튜브는 있었지만 유튜브에서 뭐 일본어를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자체를 안 그치. 만드는 사람도 없었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없었죠. 나도 프랑스어를 전공했을 때 뭐 거의 다 책으로
배웠다 보니까 소셜미디어로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저도 없어요. 저도 일본어를 책으로 공부 시작해서 되게 좋은 고등학교 때 일본어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가지고 제가 교무실에 찾아가서 계속 물어봤어요. 일본어. 네. 그렇게 도움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도 소셜미디어로 언어를 배웠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근데 우리도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고 네. 다른 나라 언어들도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약간 헛수고를 하고 있느냐 네. 하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되게 아까 말했죠. 제가 세계관의 표현 되게 좋아하는 게 세계관을 전부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선행 어떤 맛보기도 있을 것이고 점점 이해하면서 녹아 들어가면서 좀 더 빠져드는 어떤 그 느낌이 나잖아요. 그걸 빠지게 만든 첫 번째 어떤 기폭제 같은 느낌. 소셜미디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언어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모두 거의 어른 성인들은 대부분 소셜미디어에 중독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인스타 계정이 있으면 저도. 네, 맞아. 나도 꽤나 많이 쓰니까 네. 거기 많이 들어가면 거기 보이는 정보에 계속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언어 계정들을 팔로우를 몇 개 해놨다는 것은 그래도 언어에 계속 관심을 유지한다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소셜미디어로 언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주변에 소셜미디어로만 언어를 공부해서 잘하게 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저도 한 번도 없어요. 네. 이거는 마치 듀오링고로 어떤 언어를 잘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듀오링고로 언어 학습에 습관이 생긴 사람은 진짜 엄청나게 많아서 그건 훌륭한 건데 그런 것처럼 나는 기본적으로 잘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보니까 네네네. 저 다음 스텝을 생각하시고. 그 고민이 항상 있는 것 같아. 네. 한국어 우리 이제 최근에 올해부터 해서 나도 좀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 네네. 선생님들 좀 알고 지내려고 하고 올해 한 40명 정도를 얼굴 본 것 같아. 너무 좋은데 이 분들이 그러면 학생들을 다 한국어에 관심만 갖게 하고 그냥 계속 팔로우만 하면 네.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학생들이 이분들 뭐 40명이든 100명이든 지금 뭐 200명도 넘는 것 같으니까 다 팔로우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한국어가 늘 수 있을까 하면 아니죠. 아니란 말이지. 그 깊이가 너무 얕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얕은 깊이의 뭐 100개, 200개 컨텐츠를 봐도 결국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세계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소셜미디어가 이제 장점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 단점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을 소셜미디어에서 찾아서 그 선생님이 진행하는 다른 좀 더 깊이 있는 렉처든 코스든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듣고 싶은 영어 선생님 코스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 비싼 거야. 유로로 결제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메일 리스트만 등록하고 뭐 보내준 PDF를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맞아. 그 코스에 대한 욕구가 조금 있었는데 진짜 그걸 좀 보고 나서 뭐 장난 아닌데. 그렇지. 한국어 컨텐츠는 다 안 비싼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1년 구독료를 내는 게 다른 언어에 비하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해. 굉장히 싼 거예요. 좀 영어 선생님도 그쪽 가격 매긴 측정하는 거 보면서 좀 충격 많이 먹긴 했어요. 그래서 유럽 언어들의 가격에 비하면 싼 편인데 그 이제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컨텐츠 많이 올리고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강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많은 선생님을 강의 동시에 들을 수 없으니까. 동시에 일단 돈도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스파이시 코리안과 톡투민 코리안이 이제 강의 쪽으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선의의 경쟁하면 되는 거고. 또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 가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언어 학습에 들이는 그 돈에 대한 그 생각이 나는 어떠냐면 약간 그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 내 인생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가격, 예를 들어서 뭐 300유로라고 하면은 300유로가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이 언어가 영어가 아니면 뭐 스페인어가 이렇게까지 급한 건 아닌데 300유로면은 약간 일단은 보류. 근데 나중에 출장을 가야 돼. 스페인으로. 뭐 어디 영어권 국가로. 그리고 지금 너무 절실해. 그래서 나는 다른 거를 조금 덜 쓰더라도 이걸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그 가격이 갑자기 합리적인 거지. 근데 지금 이거를 한국어로 왔을 때 한국어를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어 배워야 되는 예를 들면 한국 가서 근로를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아니면 한국에 유학을 가야 돼. 그런 사람 비율이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비율이. 그러니까 안 절실한
성실한 사람이 더 많고 영어는 거의 대부분이 절실한 사람들도 꽤 많고 영어를 뭐 취미로 생각한다기보다 정말 영어는 모두 다 배워야 되는 언어가 지금 됐으니까 맞아. 그런 면에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한국어를 절실하게 배워야 되는 사람이 더 적고 소셜미디어는 또 더 적고 그래서 그 가격을 측정하는 거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한국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완벽한 제3 언어, 제4 언어로서의 뭔가 취미 수준? 한국어가 제1 언어가 제1 외국어인 네.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마도 그거는 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고, 사실 가격이 너무 싸면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좀 포기를 하고 이제 그만두는 네. 그런 현상이 생기고, 너무 비싸면 또 학생들이 많이 또 등록을 안 해서 적당한 가격대가 지금 형성된 게 지금인 것 같아. 스파이시 코리안은 스펠링이 원래는 스파이스가 SPICY가 맞는 스펠링인데 처음엔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스파이시 코리안 티처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인스타그램 이름이.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도메인을 만들려고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검색했는데 spicykorean.com이 그러니까 CY spicykorean.com이 이미 존재하는데 누가 사는 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 누가 그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 뭐 거래해라, 뭐 연락해라 이런 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못 쓰는구나 내가 이 도메인을. 그럼 나 이름도 바꿔야겠네. 왜냐면은 도메인만 바꾸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스파이스를 뭘로 바꾸긴 해야 되는데 C를 Y를 I로 바꾸고 이것도 이상한데 하다가 C를 X로 바꾸면 또 사람이 그렇게 읽어주지 않을까 해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시 코리안은 원래 그 매운 코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간 어려워, 좀 스파이시해. 나는 근데 사실 이제 관이가 성격이 막 화끈하다 막 이런 느낌, 막 맵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뭐 완전 얌전한 사람만도 아니다 보니까 스파이시 코리안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여기 들어가면은 좀 막 욕도 가르치고 좀 슬랭, 거친 말 이런 거 일부러 가르치려고 그런 걸 했나 했는데 또 아니었더라고. 한 번도 안 다뤘어요. 제가 안 좋아해요. 전 실제로 영어도 그런 배운 슬랭이라든지 뭐 그런 거 쓰는 것도 안 좋아하고. 나랑 그건 비슷한 것 같아. 네, 그거는 좀 완전 결이 똑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 어차피 드라마 보면 돼. 그쵸. 욕 배우는 거는. 제가 굳이 그 컨텐츠를 만들면서까지 스파이시코리아 어떤 이미지 브랜드 형성하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니까 그게 더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이름 재밌어서 항상 딱 사람들이 처음 보고 나면 톡투미 코리안도 이제 쉬워서 잘 기억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름이 좀 쉽다 보니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토킹 코리안, 스피킹 코리안, 스픽 투 미 코리안. 그 TTMIK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TTMIK. 그렇지. TTMIK. 그래서 이제 TTMIK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제 K가 Korean인지 Korea인지를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톡투미.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하고 미팅하다 보면은 그 우리 회사 이름을 말할 때 회사 이름 따로 있지만 브랜드 톡투미 코리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톡투미 코리아. 한국이여 나에게 말을 걸어봐. 이렇게 되니까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웅장해지네요, 갑자기. 근데 그 갓 쓰고 나온 거는 왜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야? 또 오늘 처음 공개한 이야기. 원래는 K-pop 리액션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했어요. 진짜? 거기에서 한국 사람이 K-pop을 보는 리액션을 찍고 싶었어요. 뮤직비디오 같은 거? 네네네, 정확하게. 근데 내가 한국인인 걸 어떻게 전달하지? 하다가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럼 그 컨텐츠는 만든 적이 없어? 아니, 있어. 그 채널 지금도 있는데 그 채널 하다가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K-pop 팬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페이크구나, 난. 그러니까 내 리액션 페이크다. 진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확실히 팬이야지 그 바이브가 나오는데 팬인 척하는 바이브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영상 편집할 때 제 눈을 보는데 눈은 안 웃는데 입에서만 막 뭔가 와우 look at this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이 찍었어요. 그래도 한 20편 넘게 찍다가 너무 현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한 달 정도 멈추고 어쨌든 갓은 샀으니까 그걸로 쓰고 뭐 이런 쇼츠 한번 찍어봐야겠다. 그때 롱폼이었죠. 그러니까 리액션 비디오가 뭐 4분 5분 됐겠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한번 30초짜리 영상 한번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갓은 그래도 누가 봐도 이거는 한국. 근데 맞아요. 제일 먼저 쓴 한국어 선생님이야. 이제
다른 선생님이 갓을 쓰고 나온다? 네. 아, 이거는 스파이시 코리안 따라했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좀 솔직히 선 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이제 이건 진짜 선 넘는 갓을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이관희 카피캣이 되는 거야. 갓을 이거는 쓰면. 정말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갓을 쓰고 나오면 아마 이제 네. 팬들도 가가지고 네. 갓은 네. 관희 선생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라고 할 것 같고. 저 처음에 그래서 그거 얘기 중에 제가 처음 소셜미디어 성장 시기에 물어봤어요. 나를 뭘로 기억했어? 날 어디서 처음 봤어? 그랬는데 그 모자 얘기 진짜 많이 나왔어요. 모자 보고 나서 바로 그 구독 눌렀다, 뭐 팔로우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비율이 제가 생각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뭐 이게 막 엄청 눈길을 끌어서 내가 막 한국생으로 막 뭔가 눈길을 끌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아까 케이팝 리액션 영상처럼 그냥 영상적으로 바로 설명이 돼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했던 건데 물론 태극기를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갔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너무 독특한 어떤 외모니까 모습이니까 그거 보고 나서 바로 들어갔더니 한국어 가르치고 있네? 그래서 이 사람 팔로우 해야겠다. 한국어 가르치니까. 그 처음 시발점이 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재밌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무엇을 더 하고 싶은지. 네. 앞으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화끈하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여기 요즘 고민 중에 하나인데, 과연 나에게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춤을 컨텐츠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해서 3년 넘게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어 쇼폼 시작한 이후로도. 근데 갓하고 네. 좀 계속 가야 될 것 같아. 네네네. 맞아. 가슴 포기하면 돼. 근데 그 춤을 너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가치인데, 저를 대표하는, 저를 누구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근데 그냥 가볍게 던져보는 말인데, 생각한 걸 수도 있어. 갓을 쓰면 이제 갓에 어울리는 복장이 또 있잖아. 네. 그거 하고 춤을 네. 추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복을 안 입었어요. 한복이나 개량 한복을 갓까지 쓰고 그걸 다 입어버리면은 이게 너무 풀 세팅 돼버리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도 그 복장이긴 한데 약간 아래는 약간 힙합 느낌인데 갓만 쓴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지금 영상 그래서 항상 그런 영상, 그치. 그런 비주얼을 찍고 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비보잉 너무 좋아하고, 네네네. 이제 현역도 아니고 옛날만큼 못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네. 뭐 매달리고 거꾸로 물건 아프고 이런 거 진짜 행복감을 너무나 많이 주는 그런 행동들인데, 네. 나는 그걸 연결 못했어. 형도 그 생각을 하시긴 한 거군요. 했는데 사실 비보잉은 네. 말을 하면서 뭐 춤을 출 수도 없고, 뭐 힙합도 네네네. 마찬가지지만 너무 숨차고, 이게 짧고 길어봐야 막 진짜 프로 비보이들 체력 진짜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도 한 세트가 30초가 안 되잖아.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네. 그냥 개인적으로 사실 어떤 선생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무대 또는 그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끔씩 올리면은 선생님 이런 것도 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런 정도로만 하는 거고, 네. 한 번도 아직까지 네. 좀 활용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번에 드디어 시작을 해서, 왜냐면 인스타그램에서 공동 저자로 그 릴스를 퍼블리싱하는 게 되게 봤어. 좋아져서 그 외국인 다른 친구들이랑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서 외국인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컨텐츠 중에 하나가 춤이에요, 다들. 그렇게 매력 발산해야 되니까. 어떤 그런 종류 인플루언서들이니까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춤 영상을 지금까지 안 올렸으니까. 그렇다고 그 친구들 뭐 인터뷰한 영상 올리고 싶지도 않고 해서 콜라보 할 게 없었는데, 이제 저도 춤을 몰라 그냥 일단 쳐 이렇게 되고 나니까 포기하고 나니까 저 자신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때도 그거를 그냥 한 5분인가 연습하고 찍은 건데, 그 친구, 그 인도 친구가 찍자 그래서 전이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고민이 끝나서 제가 찍은 거지, 전이었으면 아마 거절했을 것 같아요. 나 아까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데. 근데 하고 나서는 너무 반응 좋지 않았어? 하고 나서 그 인도 팔로워 분들이 제일 많으니까 지금 비율이. 그래. 와, 이 노래에 내가 좋아하는 한국님이 춤을 춘다고?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좋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파트 2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 나도 그 관이가 하는 것도 너무 기대되고, 네. 갓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기대되고, 네. 좀 그거 보면은 나도 아이디어가 생기려나? 나는 좀 늦었나? 아직 늦진 않았죠. 네. 참 그래.
그 외에 고민은 없어? 그거랑 또 다른 이제 한국어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고민은 이제 스파이시 코리아는 뭐 하는 곳이지, 뭐 하는 곳이야? 여기 가면 뭘 얻을 수 있어라는 거에 고민이 지금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모든 걸 가르쳐 줄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실제로 저는 한글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한글 가르친 영상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그 부분 제가 스킵을 했어요. 왜냐면 이미 많은 유튜브 영상 찾아서 배우는 것도 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 의미 없는 것 같아서 포기했고 그럼 나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지 어떤 서비스를 드려야 되지 고민하다가 지난 뭐 한 3년 가까이는 퀴즈 컨텐츠에 좀 집중했는데 그리고 퀴즈를 즐길 수 있는 사람도 그 정도 한국어를 알아야 즐기는 거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90% 모르고 10% 아는 사람만 즐기는 컨텐츠 너무 찍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즐길 수 있을 정도면 자기가 이미 한국어를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90%를 안 보고 10%만 바라보는 컨텐츠 찍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느꼈고 그래서 그거에서 또 방향을 바꿔서 한국어 대화 연습을 좀 집중해서 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 자체를 한국어 대화 연습 conversation practice do it with me conversation practice do it with me 그게 틱톡에서 되게 잘 나가는 컨텐츠예요. 실제로 틱톡에서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만 그 리믹스 비디오, 그 듀엣 비디오가 되게 많이 생산돼요. 틱톡 내에서. 그래서 틱톡에서 그거 자체가 하나의 놀이 문화니까. 맞아. 우리도 가끔 그런 거 해봤을 때 항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소셜미디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가 많이 되는 공간인데 이 언어 듀엣 챌린지를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이분들도 꽤나 생산적인 시간 소비라고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분들이 발음이 정확한 걸 떠나서 그거를 내가 영상화 시킨다는 거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 카메라 샤일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인스타그램의 피드라는 곳은 내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장소다 보니까 거기에 팔로워들이 한국어 학습자들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뭐 자기 뭐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막 뭐 직장 동료도 있을 텐데 거기에 내가 한국어를 읽는 것을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 왜냐면 사람들한테 선언한 거거든. 나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맞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할 때 다들 참여하시는 거 보고 이분들은 진심이다. 한국어 배우는 거에. 그리고 그게 2년, 3년 지나고 나면 저절로 실력이 늘어있다. 다만 소셜미디어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분들은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단어 수준을 공부한 분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알파벳 로마나이제이션 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시고 한글 읽는 거에 방해된다고 맞아. 달지 말아달라고 댓글 많이 달는데 그래도 달긴 합니다. 왜냐면 또 못 읽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 이게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딱 그냥 그런 부분 공감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자면 어느 한 사람에게 맞출 수가 없는 것 같아. 네, 맞죠. 요 레벨로 하면은 이게 공개적인 거다 보니까 이게 1대1 수업이 아닌 이상 어떤 분들은 항상 너무 쉬울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항상 너무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네. 환이랑 이렇게 이 한국어를 교육하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가 또 우연히 알게 된 거지만 진짜 집이 가깝잖아. 엄청 같은 동네니까 완전 같은 동네. 자주 보면 좋겠네. 자주 뵙겠습니다. 진짜 항상 너무 많은 영감을 주고 계시는 영감의 원천. 영감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갑자기 이렇게 끝나네. 이렇게 끝내야지. 언젠가는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감사합니다.